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 FA-50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48대 수출 계약을 맺으며 4조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막한 동남아 대표 방산 전시회 리마 2023에서 FA-50 수출을 위한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로 동남아 국가 수출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항속거리 확장 및 무장 성능을 대폭 개량한 블록 20 버전으로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공중급유 시스템, A사 레이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통합될 예정인데요. 훈련기를 겸하면서 뛰어난 공대공 전투 능력까지 갖춘 최강의 멀티롤 전투기로 거듭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인도네시아와 4억 달러 규모의 T-50 고등훈련기 16대 수출 계약을 맺으며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 국가로 등극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 T-50 계열 항공기를 구입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동남아에서 초음속 항공기를 도입한 7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가 한국산을 선택했으며 최근 10여 년간 도입 물량만 놓고 보면 T-50 계열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레이시아는 향후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FA-50 개발에 기반이 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항공기 KT-1 등을 합치면 전 세계에 수출된 국산 항공기는 240여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FA-50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중동, 아프리카, 호주, 미국까지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FA-50의 수출 실적은 향후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은 지난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FA-50과의 운용 호환성이 좋아 동남아 시장 등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FA-50을 대량 도입하는 폴란드 역시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카이는 T-50 계열의 인기를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 항공기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물량 공세를 펼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산 고등훈련기인 L-15와 수출 전용 로우급 전투기인 JF-17을 내세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T-50 계열과 맞붙어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항공기는 우크라이나제 엔진 공급 차질 및 자국 엔진의 신뢰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어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언론은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한국의 FA-50이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더 진보된 KF-21 또한 높은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주요 판매 포인트로 내세워 향후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언론 기사와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F-21은 어떤 수준의 전투기인가?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는 정말 많지 않은데 한국은 그 국가들 중 하나이다. KF-21은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전투기로 그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처음부터 짚어봐야 한다. 결국 기술이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KF-21 이전에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FA-50 경전투기를 개발했다. FA-50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으며 전 세계적인 판매량이 그 성능의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런 폴란드가 F-16 이후에 32대의 F-35와 48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FA-50의 기술 수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FA-50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것의 기술 수준이 높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FA-50은 현재 최신 개량형 미그-29와 기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로 간주되며 전 세계적으로 100대 이상 판매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FA-50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축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FA-50의 기술 수준이 미그-29의 최신 개량형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FA-50의 어깨 위에서 개발 중인 KF-21은 어떤 수준의 전투기로 볼 수 있을까? 만약 KF-21이 FA-50의 기술 수준보다 높지 않다면
한국은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KF-21의 기술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이미 존재하며 그것은 FA-50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의 F-35를 도입한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이 F-35와 겨룰 만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굳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한국은 그 정도의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KF-21의 성능은 F-35 아래에서 한계를 가지며 F-35와 하이앤로우 포지션을 형성하는 전투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KF-21의 기본적인 성능 범위는 FA-50보다 높고 F-35보다 낮다고 정의할 수 있다. KF-21은 한국 공군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제시장 수출을 목표로 하는 대외 무역용 전투기임은 분명하다. F-35보다 하위 포지션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KF-21의 국제 고객은 F-35를 구매할 여력이 없지만 고성능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KF-21은 중국의 젠35, 러시아의 수호이 75,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과 경쟁하는 전투기이다. 다시 말해 KF-21의 기술 수준은 위에 언급한 이 4개국의 전투기와 대체로 동등한 수준이다. 현재 F-35의 가격이 이미 7,700만 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F-35의 반수 아래이며 아직 평판을 확립하지 못한 KF-21의 가격은 당연히 F-35보다 낮아야 한다. 즉 KF-21의 판매 가격은 아마도 7,700만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격을 고려한다면 가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중러 전투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저렴한 KF-21에 매료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 전투기의 평판이 전쟁을 치르며 계속 추락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KF-21은 더욱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제 전투기를 압도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전투기가 시장에 출시된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폴란드와 같은 중진국이라면 F-35와 하이앤로우로 매치하기 위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는 주력 전투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전투기의 주요 개발 방향은 스텔스 설계와 시계외 교전 능력으로 명확해졌다. KF-21은 반메린 무장창으로 설계되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일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설계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KF-21은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가시거리 외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만약 KF-21과 비슷한 포지션의 중국 전투기를 찾는다면 향후 출시될 젠35가 그럴듯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젠20은 대당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출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F-21과 비교하긴 어렵다. 만약 젠35의 개발 목표가 해외 수출이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KF-21 및 수호이 75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때에는 성능 차이를 크게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KF-21보다 낮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모든 전투기들이 KF-21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저비용 고성능의 KF-21은 미래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KF-21과의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고 KF-21의 시장 가격을 고려해보라. KF-21은 마치 거대한 산사태처럼 밀고 내려와 미래 전투기 시장을 덮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한국에 대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며 비판만 하지. 그러나 한국 전투기는 곧 한국 자동차처럼 전 세계에 팔리게 될 거야. 우리 젠20도 더 많이 비행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많이 선전해야 돼. 수출도 해야 되잖아. 확실히 나쁘지 않아. 가장 어려운 엔진 부분만 해결되면 순수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봐. 단계별 개발 전략. 시작부터 5세대기를 목표로 잡으면 미국이 자기 기술을 빼앗길까봐 우려되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 먼저 4.5세대기를 도입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시장을 빼앗지 않겠다고 천명한 다음 그 후 5, 6년을 투자하여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보다 낫다. 일본의 그 심신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는데.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기를 공동 개발하는 중이고 한국은 4.5세대야. 심신 기술 실증기는 자체 항공기 제작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거야. 너무 작게 만들어서 실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어. 훈련기로는 적합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6대의 시제기가 있으니 진도가 계속 빠를 거야.
이미 200번을 비행했으니 진척이 느리지 않네. 항공대국. 비록 조립기이고 4.5세대이기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투기 제조 산업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롱하기만 해서는 안 돼. 중미러와 비교하면 격차가 있지만 작은 국가인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남의 발전을 직시해야지 너무 오만해져서는 안 돼. 나는 KF-21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비록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주 유망하고 진행도 잘 되고 있고 각 부문마다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다른 누구처럼 허영 부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젠35와 FC-31도 개발을 가속화해야 돼. 작은 뚱보는 점점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